아라비안 나이트처럼 신비롭고 흥미진진한 우리 지역 역사의 비하인드를 알려드립니다. 전라도 천년야사 임실군 김철배 학예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는 이 조선시대 국가고시인 문과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문과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들고 오셨네요. 예, 이제 문과가 조선시대 네. 이제 국가 임용하는 네. 뭐 이런 거라고 하면 네. 이제 문과에 응시 자격을 주는 예, 그런 시험이 이제 속과라고도 하고 생원 진사 시험이라고도 하는데 네네. 그것을 좀 살펴보면 어떨까 이런 네. 생각이 들어서요. 궁금해집니다. 네. 조선시대 읍지라는 게 정확히 어떤 책인가요? 저희 이제 임실군이 이제 최근에 임실 군지를 이렇게 발간을 했는데요. 이제 네. 보도 자료가 이제 조만간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한 개 시군에 이제 거의 모든 사항을 이제 다 넣죠. 정치, 네. 경제, 사회, 뭐 문화, 체육, 뭐 복지 이런 걸 다 넣는데 이것이 이제 이제 전근대식으로 넘어가면 네. 읍지라고 불러요. 아. 거기에 이제 거의 한 지역의 내용을 다 수록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뭐 오늘날로 표하면 포털 사이트 같은 뭐 검색하면 다 나오는 뭐 이런 건가요? 예, 아유 좋은데요. 근데 네. 포털 사이트는 사실은 이게 상호 호환이 되니까 네. 다른 지역 것도 이렇게 같이 비교가 되잖아요. 네. 이것은 이제 지면으로 돼 있으니까 아. 한 지역에 한 지역만. 대해서는 완전히 파악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음. 이제 그것도 지역 사람들만큼 파악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만약에 전주를 소개하거나 임실을 소개한다거나 할 때 뭐 대략의 내용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되어 있는 내용들은 거의 다 수록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렇구나. 내용. 그러면 뭐 당대의 이름 좀 알려진 인물 정도는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러면 뭐 경력이나 프로필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진짜 예, 그런데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면 참 좋은데 네. 이게 옛날에는 이제 한지에다 네. 이 종이를 쓰잖아요. 네, 아니 네. 종이에다가 한지에다 글씨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붓으로. 이제 네. 많이 쓰면 분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종이값도 늘어나고 재본비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가 늘어나니까 이것을 좀 제한을 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것은 본관, 그다음에 잔하호, 생몰연대, 그리고 간단한 관직 경력. 그런데 이제 그중에 특별한 사람들은 내용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죠. 네. 만약 의병 활동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특별한 활동을 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내용이 굉장히 길게 쓰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렇죠. 완산읍지 가운데 지금 인물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 전라도 그 지역 읍지를 따로 모아 편찬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풍속 지리지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네. 지금으로 말하면 뭐 우리 관광객 유치할 때 자료 만들듯이 만드는 그런 팜플렛 거일 수도 같은. 있고 네. 이해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은 조선 전기에는 이제 세종실록 지리지나 신증 동국여지승남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아마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네. 조선 후기가 되면서 1760년경 그러니까 이제 전후가 거의 복구가 된 시점에 풍속지리지를 한번 만들어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각 지역에서 이제 읍지들을 모으죠. 그런데 이제 전라도 같은 경우는 53개 9년 정도 되니까요. 이것을 전체 모아가지고 책으로 엮어요. 네. 그것이 이제 60년이 지나고 나서 1796년, 1847년, 1872년, 1895년, 그리고 뭐 1935년 뭐 이렇게 최근까지도 이제 그렇게 읍지들을 모아서 간행을 하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든 읍지는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예. 완산지 예. 그중에 완산지를 들고 오셨는데 전라도 읍지 가운데 완산지를 들고 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전주는 가지고 있는 이제 전라도에서의 위상이 좀 남다르고요. 네. 전주하고 임실, 전주하고 무주하고 비교한다면 사실은 뭐 생활 규모라든가 정치 경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네. 수록되는 내용도 달라요?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중요 인물들 이것들도 숫자가 다르죠. 왜냐하면 그렇겠네요. 문과급제자만 생각해도 전주는 95명이나 되고 무주는 1명, 그래요? 임실은 8명. 그렇게 차이가 나요? 예, 네. 그렇죠. 예, 그 정도가 그냥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완산지를 가지고 온 이유는 지금도 이제 전라북도청이 있고 네. 또 전라도 자체에서도 전라 감영이 있었다는 이것 때문에 뭐 아무래도 호남 지역에서 맹주로서 활약을 하고 싶은 마음도 좀 있을 거고요. 네. 다만 이제 완산지를 선택한 이유는 그렇게 이제 호남읍지가 뭐 보통 10책에서 18책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엮이는데 완산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단행본으로 나온 것이 1905년에 나온 게 거의 최초예요. 아. 그전엔 거의 다 묶여서 나와요. 음. 예, 그런데 이제 그 시기가 나와서 이걸 한번 들고 나왔죠. 그러면 거기에 아무나 예. 이름을 올리는 건 아니고 아닐 것 같아요. 나름의 선정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이 있나요? 이게 이제 말을 하자면은 네. 그 전주 인물 등재 사전 아. 그렇게 되잖아요. 네네. 분야별로. 네네. 물론 이제 초기에는 관리, 뭐 연료, 효부 네. 뭐 이렇게 몇 종만 되겠지만 네. 이것을 세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물의 종류도 내가 이제 학행이 뛰어난데 관직은 안 했어. 그럼 안 올라가요. 아 올라가야죠. 아, 올라가요? 학행이 뛰어나고 아. 제자도 많이 키우고. 아, 네. 예. 그렇게도 되고 네. 또 음직으로 말하자면 효행을 통해서 음직으로 관리해 나갔어요. 그럼 이 사람은 생원진사 시험도 안 했는데 이제 천거돼 가지고 관리를 지냈어. 그러니까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효부만 쓰다 아니 저기 뭐야 효자만 쓰다 보니까 사실은 효의 중심은 며느리죠. 그런가요? 예, 네. 며느리죠. 예, 자기에게 자기 거 자기가 묻하듯이 며느리니까 이런 사람도 써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도 기술을 해야 되고 이게 종류가 분야가 굉장히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분량도 항목도 늘어나고 엄청 예, 많겠네요. 항목도 보통 한 4종류에서 12종류까지 이제 음. 늘어나서 사람들을 이렇게 수록을 좀 하죠. 그리고 그게 사람들의 욕구 같아요. 아, 입신양명. 입신양명.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물 우리 뭐 검색어 예. 넣으면 아무나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좀 악행으로도 나오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그렇긴 사람들은 하죠. 잘 안 싫습니다. 아, 네. 예. 지금하고 많이 다르네요. 예. 어쨌든 지역 사족을 파악하는 데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읍지였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네. 또 그러면 완산지를 통해서 음. 당대 우리 지역 대표 사족들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완산지에 그 올라 있는 사람 수가 보통 한 720명 정도 되더라고요. 네. 이것은 과거 이제 호남읍지 전주편에 실린 것보다 음. 6명 많습니다. 6명이요? 예. 네. 그러니까 1895년에 만들어진 호남읍지 전주편에다가 네. 그 사이에 한 10년간 있었던 6사람을 넣어서 내용은 다 똑같아요. 사람만 더 넣어가지고 완산지라는 이름으로 간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한 720명 정도 이름이 올라요. 그런데 거기에 대부분 다 본관을 쓰는데 그 본관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런 것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전주 지역의 유력 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족 그러면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를 그렇죠. 것 같아서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예, 유력 네. 가문, 영향력 있는 가문 이렇게 아. 판단하면 최고 빠를 것 같은데 네. 그 집안이 이제 문과급제자도 배출하고 생원진사도 배출하고 네. 관리도 그 사람 집에서 나오고 그리고 그 사람 집에서 효자, 열부, 효부, 효부. 효녀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파악을 하면은 이제 대충 나오는데 저희는 이제 사실 효자, 혈부나 열부나 이런 것들은 생원진사식 한 명도 없는 집안도 정려를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 다 하고 영향력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좀 차치하고 문과는 지난번에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전주로 생각하면 95명 가지고 이제 샘플을 나눠 가지고 유력 가문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생원진사시는 사실은 샘플이 한 520명 정도 돼요. 물론 이제 읍지에 실려 있는 사람이 한 230명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조선시대 생원진사에 합격한 사람들이 한 14만 명 정도 되는데 네네. 그 사람들 데이터베이스를 다 통해서 전주로 썬 사람들을 찾았을 때는 이제 한 500 몇 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사람들로 샘플을 잡으면 대략 그 95명보다는 좀 네. 낮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한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혹시 뭐 700여 명 정도 된다고 예, 하셨나요? 예, 그분 중에 그렇습니다.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들은 없나요? 지금 좀 알려져
지금 우리가 들으면 알 수 있는 사람도 있나요? 아, 사람 이름으로? 예, 이름으로. 이름으로 딱 얘기 되나요? 아, 하여튼 뭐 우리 전주유 아, 네. 씨라고 하면은 잘 안 와닿잖아요. 네, 그렇죠. 유일여고 하면 아, 알아듣죠. 와닿나요? 네, 네, 네. 거기에 이제 그 유일여고의 이제 그 선대 어르신이었던 그 사망 국대 부인 이분이 자식 5을 낳잖아요. 네. 자식 5이 전부 다 문과급제를 아, 하고 네. 관직에 다 나가고 그래서 음. 어머니를 사만 국대 부인이라고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지금 유일여고를 이제 만든 것이고. 그러면 그게 조선 그 읍지에 실려 있는 게 조선 초기부터인지 아니면 그 당대 인물들만 넣어놓은 건지. 아닙니다. 저 고려 시대부터 아. 하는데 고려 시대 인물이 많이 없어요. 네. 고려 시대 인물은 한 16명 정도라면 나머지는 네. 전부 다 조선 시대니까 조선 시대. 예, 그렇게 생각을 하면 빠를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전주 이 씨가 사실은 가장 많잖아요. 네. 그런데 전주는 전주류 씨가 저기 생원진사 배출수는 제일로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전주 이 씨, 아. 그다음에 전주 최 씨, 아. 뭐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죠. 근데 최 씨, 이 씨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사실은 지금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유력하는 사람들의 아. 연원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예, 그대로 이해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전기 합격자를 다수 배출하다가 후기에 들어서는 뭐 거의 합격자를 내지 못한 집안도 있다던데요. 그런가요?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그 그- 합격자를 통해서 집안의 흥망성쇠도 뭐 가늠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좀 일부 저는 뭐 가능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네. 어떤 집안은 이제 배출자가 하나도 없지만 네. 이제 뭐 하급 관리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면 중인 집안으로 들어가서 경제적 부를 쌓아서 네. 뭐 일제 시대를 넘어가면서 이제 네. 확 크는 이런 가문들은 많이 보여요. 네. 그리고 이제 조선 전기에 좀 활동을 했지만 하나도 배출을 못해. 그러나 이제 자기들은 뭐 저기 유학을 계속해서 실천하는 집안으로서 이제 연려라든가 열부라든가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그런 걸 받는 집안도 많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가문의 흥망성쇠만 생각하면 경제적인 부분이 이제 생각을 안 한다면 명성만 가지고 한다면 사실은 이건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효자, 효녀, 효부 뭐 이런 거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 거 시험을 봐서 뽑지 않잖아요. 그런 거는 뭐 선정 기준 같은 게 있었나요? 그것은 특별히 뭐 선정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네. 그것은 이제 주위 사람들의 평가인 것 같아요. 주변에. 예, 그 사람들의 이제 칭송이 잦아지고 이 사람들이 아이고 저 효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것이 이제 그 서원이나 향교나 이런 쪽에서 이제 추천을 하고요. 네. 추천을 하면 이제 그 다른 지역에 있는 향교 서원에도 이제 이런 효자가 있는데 우리 같이 선양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 그쪽에서도 아이고 그런 집안이 있냐 이러면서 서로 해주고 그것을 모아서 전라 네. 가명에다가 보고를 하면 네. 전라 가명에서 다시 예조로 올려요 서울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정려가 내려지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사실은 주변의 칭송에 의해서 당대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죠. 그렇군요. 네, 네. 아까 이제 효자는 100명이 넘는다고 했는데 네. 효녀는 딱 1명이라면서요. 이분이 누굴까요? 이게 이제 사실은 여자는 대부분 이제 출가 외인이 네. 되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효녀가 있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출가를 안 했다는 뜻이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 명이 기록돼요. 그런데 이분도 송유라는 사람의 부인으로 기록은 돼요. 그러면 송씨 집안의 며느리이고 박씨 집안의 딸인데 사실 조선시대 이제 여자들 이름은 많이 안 써요. 네. 뭐 이쁜이니 뭐 이렇게 꺽쇠니 이렇게 뭐 이런 이름도 잘 안 쓰니까. 예, 그러니까 박씨 그러면은 뭐 누구누구의 딸, 누구누구의 부인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역시 이제 남자 중심의 이제 기술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이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네. 들어요. 그런데 이 박 씨는 부모 이게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거의 이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옛날 사람들 왜 손가락 잘라가지고 손가락 이렇게 베어가지고 핏물 목에다 흘려 넣듯이 그렇게 해서 두 분 다 소생을 시켜요.
그것이 이제 알려져 가지고 이제 했는데 거기에는 효녀니까 음. 제가 볼 때는 친정 부모였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효녀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한 분만 기재돼 한 명이 있어서 아쉽긴 합니다. 지난번부터 자꾸 이제 문인 유생 얘기만 했는데요. 네. 읍지에는 무인 항목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혹은 무명의 용사 혹시 소개해 주실 분 있나요? 하여튼 그 이제 무인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국가 위기 시기에 무인들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문과 시험이 이제 조선 전기부터 똑같이 있어요. 문과가 시험이 되면 문과도 같이 시험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문과가 한 748회 있었으니까 문과도 거의 그 정도 되는데 이제 위기 시에 좀 더 많이 뽑지요. 그래서 뭐 만과도 있고 만 명이 훨씬 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저기 1796년 호남읍지 전주편에는 문과급제자로 네. 한 690명 정도 등재가 돼요. 네. 그런데 그 다음 읍지부터는 54명만 계속 수록이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선별을 해서 중요한 사람만 뽑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문과급제자들의 이제 중요한 이름 저도 좀 관심을 가져보려고 했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완선지를 통해서 우리 지역 인물 검색을 좀 해봤는데요. 네. 인터뷰 마치 소감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에, 지역을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스캔 자료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것을 기초로 이제 저희가 더 많이 조사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네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추구하는 게 뭐 전주 1,000만 관객하고 네. 임실은 500만 관객을 목표로 한다 할 때 네네. 사실은 그 관광객들의 대부분이 역사 문화에서 정체성을 좀 찾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내 것을 좀 더 알아가는 것이 이제 그것을 더 키우는 네, 그런 것이지 네.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꼭 읍지가 아니어도 네. 지역 관련된 자료들이 좀 요즘에 많이 나오니까 네네. 조금씩 한 번씩 보는 기회가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더 많은 얘기 더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예.